자, 오늘은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약을 잘 안 먹는데 너무 심각해서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려서 지금 제가 이번에 환장기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요때 꼭 감기가 걸려. 연중 행사죠 아주. 일단 그렇다는 거. 여기도 누수 탐지에 대해서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지금 불현듯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녹음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가스 탐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저도 가스 탐지기 도입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가스 탐지기 도입을 했습니다. 이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미세 누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리가 안 들려요. 미세 누수 이 단계가 몇 단계로 나눠질까 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미세 누수라고 하면 진짜 아닌 말따나 종이컵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미세누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바가지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초미세누수 같은 경우, 초공 미세누수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으로 하루에 반에 반도 안 떨어져요. 근데 물은 샌단 말이죠. 근데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데서 우리 새는데 거의 대부분 결석선이라든가 부속 같은 데서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가스를 투입을 하게 되면 이 가스도 에러가 많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 사부님께서 저한테 가스 탐지기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처음으로 찾으라고.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새는 거 기다렸다가 좀 많이 새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찾는 방법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해서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님마다 장비도 많이 나오고 그 배관 부속 자재들도 요새 많이 바뀌어서 나오고 또 신식화돼서 많이 나와요. 최신화돼서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스 탐지기를 쓰게 됨으로 인해서 최소 누수 지점을 어디까지 벌려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마루라 이거예요. 강화마루. 뭐 MDF로 만든 인조 강화마루도 있고 천연 강화마루도 있는데 이걸 제대로 시공을 했다 그러면 강화마루 같은 거 제대로 시공했다 그러면 본드바리를 해요 밑에다가. 근데 제대로 시공을 안 하고 밑에 이제 부지포처럼 좀 까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진짜 아닌 말따나 강화마루 상태 잘 봐야 돼요. 밑에 부지포 깔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온수에서 터졌다 이거예요. 가정을 할게요. 온수에서 터졌는데 미세누수인데 가스 집어넣어대다 가스 딱 투입을 했어요. 근데 웬걸 엄하게 방바닥이나 저쪽 창문 틀 쪽에서 올라오네. 그래서 거기가 맞다고 해서 청물해갖고 소리가 비슷하니까 이제 깼다 이거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인데 깼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지 거기서.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찾긴 찾았어요. 찾긴 찾았는데 세 군데를 깼거든요. 총 세 군데 깼는데 마지막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디였냐면 방하고 화장실 사이. 방하고 화장실 사이. 그걸 가만히 봤는데 바깥으로 이제 수도꼭지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그쪽으로는 아닌 말따나 백시멘트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발라놨는지 안 올라오다가 창문 틀 쪽에서 올라오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깨봤더니 웬걸 딱 돌아서 계량기에서 타고 와가지고 거실 화장실 통해서 주방 거쳐서 안방 화장실 거쳐서 바깥으로 수도로 하나 날려줬더라고요. 냉수하고 온수를. 근데 필히 거기서 셀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오늘 했던 게 아니라 한 달 전쯤의 일인데 기본적으로 다 가스를 투입하게 되면 그 가스를 투입해서 가스 탐지에 감지를 하고 나서 한 최소 못해도 3m 반경은 다 처음으로 해봐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장롱이 있다 그럼 미치는 거죠. 장롱을 드러내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스 탐지기를 쓰려고 그러면 가스 탐지기를 가스를 걸었다 이거예요. 가스 탐지기를 걸게 되면 어디쯤에서 어디 부분에서 가스가 올라온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3m 반경은 다 처음으로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앞도 올려가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광범위해지는데 이 전초 작업들을 전부 다 수행이 가능하면 그때 가스 탐지기를 사도 늦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사부님을 아직까지 따라다니고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이제 온리 청음식으로만 이제 찾으시는 것 따라다니고 있는데
가스도 제가 이제 수소가스를 쓰니까, 수소가스를 지금 차에도 실려 있지만 수소가스를 쓰니까, 수소가스를 쓴다 그래도 최소 못해도 3m에서 5m 반경은 다 청음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엄청 반경이 넓어져요. 운이 좋아서 부지포가 안 깔린 데는 상관이 없지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야 된다. 어떤 방법까지 썼었냐면, 저도 드릴 팁을 갖고 다니거든요. 드릴 팁을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가스가 올라온 거 청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찾은 적도 있고, 이 남들처럼 일이 많을 것 같은 상관에서 같은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지 않은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왜 지금 이런 영상을 이런 영상을 올리냐면 청음식 탕지기가 어차피 가스를 찾는다 그러면 마지막 종단에는 청음식을 또 써야 돼요. 그 청음식 탕지기를 또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청음식을 또 써야 되고 가스 탕지기 쓴다 해도 청음식을 또 써야 되다 보니까 누수음을 제대로 이제 딱 찾아서 확인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애초부터 손을 안 대는 게 나아요. 왜? 찾지도 못하고 재료대 들어가 버리면 돈도 못 받고 빠져야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비도 타지만 장비 같은 게 눈에 보이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돼요. 근데 이 누수 탐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금방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금방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는 뭐 타일 붙여놓은 거라든가 매일 매지 채우는 거, 육각 끼는 거, 뭐 이런 거 별의별 거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다가 누수 탐지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최소 누수 탐지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은 알고 시작을 한다. 기본이 뭐냐, 물이 새는 소리, 에어 집어넣어서 에어 빠지는 소리, 그 다음에 에어 안 집어넣고 온리 수압으로만 찾는 소리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듭니다, 이게. 자,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 끊고 다시 갑니다. 수전 하나 교체해달라 그래서 저기 했는데, 요새 맹점은 뭐냐 하면, 이 가스 탐지기만 100% 믿고 그 위치를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수 탐지할 때. 몇 번이고 그 주변을 계속해서 청음을 해봐야 돼요. 미세누수 같은 경우에는. 왜냐? 진짜 안 들려요, 잘. 네. 이게 이제 왜 안 들리냐 그러면, 이 공고리 밑에 바닥에 보면은 총 3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본바닥, 그리고 이제 난방관이 지나가고 수도관이 지나가는 그 자리,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하고 이제 밑에 집으로 말하면 천장이죠. 천장 바닥. 네, 이렇게 해서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깊이마다 다 달라요. 시공하는 사람마다. 어떤 거는 얇은 데서 반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진간한 구간에서 발견되는 데 있고, 구간들이 있고. 미세누수 같은 경우 왜 찾기가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결석손으로 묶어놨다 이거예요. 에이콘이 됐든 엑셀이 됐든 동관이 됐든 결석손으로 묶어놨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고리가 잡고 있어요. 아무리 압을 세게 올려도 크게 안 들립니다, 미세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얼마나 힘드냐면, 차라리 휘파람 소리처럼 휙 하고 들리는 소리는 금방 들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게, 엄청나게 작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미쳐버린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미쳐버립니다. 아주 돌아버려요. 그래서 가스 탐지기로 대강 위치만 잡고,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3m에서 5m 범위는 삥 돌아가면서 다 찾아봐야 돼요. 정확하게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처음으로. 그래서 힘듭니다, 이 누수가. 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뭐 30분 만에도 찾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많이 터졌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미세누수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압으로 오는 소리가, 이제 고압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리는데, 제가 저압으로 이제 사부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제 실제 테스트한 결과, 저 같은 경우에는 저압에서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압으로 올려놓고도 주파수를 저압 쪽에다 맞춰놓고 그렇게 듣거든요.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특색이. 저압에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고압에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알고 나서 시작을 하면, 누수에 대해서 알고서 시작을 하면 그나마 수월한데, 이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보일러 하는 사람들이 누수를 안 하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보일러부터 먼저 배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일러 구조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누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 예를 들어서 난방에서 샌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라인을 빼야 되는지 밑에 한번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일러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은 보일러가 구조가 다 달라요. 원리는 똑같은데 구조가 다 틀려요. 그래서 라인이 어떻게 짜져 있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부터 읽지 못하면, 보일러가 어떤 원리에 어떤 방식으로 가동이 되는지 원리를 모르면 절대 누수 탐지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각 세대에서 이제 배관이 날아갈 때, 화장실이 됐든 안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날아갈 때 구조는 똑같이 날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날아갔는지 대충 육안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정 안 될 때 쏜드라는 장비를 집어넣어서 센싱을 해갖고 이게 마지막 종단 부분이나 엘보, T가 어디 있는지 찾거든요. 정 감을 못 잡을 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쯤 되면 벌써 머리에 멘붕이 와 있어요. 멘탈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게 바로 누수라는 직업입니다. 근데 어떤 데 가면 신나게 새가 빠지게 하고 돈을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수 탐지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힘든 직업이에요. 정직한 직업이면서도 엄청나게 힘든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누수 탐지라는 직업을 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네.